윤석열이 대놓고 언론을 장악하려고 할 때는 좋았을 겁니다. 방통위원장을 행동대장으로 앞세워가면서 그냥 권력으로 밀어붙이면 결국엔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대한민국은 그 정도 얄팍한 수로 넘어갈 만한 수준이 아닙니다. 윤석열 막장 독재의 끝은 결국엔 몰락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법원에서도 기행적인 윤석열 정부를 두고 놀라운 판결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윤석열이 권력으로 밀어붙였던 만큼 강한 탄핵의 바람이 역풍이 되어 불기 시작했습니다. 윤석열은 패닉 그 자체입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이른바 찐윤으로 불리는 이동관, 김홍일,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앞세워 추진한 방송문화진흥회 교체는 당분간 이뤄지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26일 여야에 따르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은 이달 초 임기 만료를 앞둔 MBC 대주주인 박문진 이사 9명 중 여권 추천목 6명을 교체했습니다. 박문진 이사진을 여권 우위 구도로 바꿔 MBC 경영진을 교체하려는 정부 여당의 계획에 따른 조치였습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이 이날 2인 방통위원 체제 의결에 제동을 걸면서 법적 논란이 정리될 때까지 모든 절차가 중단될 전망입니다. 이에 민주당 추천 6명과 여당 목 3명 체제는 향후 6개월가량 더 연장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뻔뻔하게도 이에 즉시 항고 방침을 밝혔습니다. 항고심에서 1심 결정이 뒤집히면 새 이사진이 취임의 임기를 시작하고 이후 대법원 심리와 본안 소송 등에 대비한다는 구상입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이상희 위원장은 이날 삼권분립 원칙에 반한다며 법원의 판단에도 불복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서울행정법원에서 2가지 결정이 내려졌다며 현 박문진 이사들이 낸 신청에 대해서는 효력 정지 결정을 내리고 이번에 새로이 박문진 이사 후보들 가운데 탈락자들이 낸 신청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법원이 현 MBC 박문진을 사수하겠다는 오해가 생길 수 있는 결정은 아닌지 다시 한번 다퉈야 할 상황이라며 엄연히 행정기관에 해당하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절차와 규정에 따라 이뤄진 인사권 집행이 사법부 결정에 의해 효력이 침해된 것은 행정입법사법의 삼권분립 원칙에 반한다고 어이없는 주장을 했습니다. 반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위원 일동은 입장문을 통해 MBC 장악 멈추게 한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의 방송장악 쿠데타가 저지됐다. 이진숙 김태규 2인 구조에서 방통위의 불법적인 박문진 이사 선임의 효력을 법원이 집행정지시킨 덕분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법원 판단을 법과 원칙에 부합하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평가한다며 또한 민주주의를 지키고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준 용기 있는 결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와 관련 여권의 한 관계자는 윤 정부 출범 후에도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1년가량 버티고 이달 박문진 이사 임기 만료를 앞두고 여야 목 비율 조정에 나섰지만 야권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뜻을 이루지 못했다며 특히 이동관, 김홍일, 이진숙 위원장을 내세우고도 결과를 얻지 못한 것은 여권에 엄청난 쇼크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윤석열이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밀어붙였는데도 아직까지 실패하고 있다면서 여당 내부에서도 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 와중에 김건희 관련 논란에 새로운 의혹이 또 터졌습니다.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담당했던 김아무개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이 숨지기 전 좌천성 인사조처를 통보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권익위는 인사발령을 검토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 국장이 돌아가시기 하루 전날인 8월 7일 권익위 인사 관련 실무진이 고인에게 좌천성 인사이동을 예고하면서 강한 항의와 고성이 오갔다는 제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신 의원은 공직생활 대부분을 부패방지 관련 업무에 전념하고 관련 학위도 있는 김 국장이 다른 업무로 전보 발령을 받았다면 부패방지 업무로부터 자신을 배제하려는 의도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고 했습니다. 그는 김 국장이 권익위 부의사관 중 가장 연차가 높았음에도 고위공무원단 승진에서 누락된 사실을 언급한 뒤 본인이 불합리하게 불이익을 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여지도 있지 않으냐고도 했습니다. 권익위에서는 이러한 의혹을 부인했는데요.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이날 고인에 대한 인사 계획이 있었는지를 묻는 유영학 국민의힘 의원에게 인사 계획이 없었다. 그리고 그런 제보를 저는 받아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이날 정무위에 출석한 권익위 인사 관련 실무자들도 김 국장의 인사 발령을 검토한 사실이 없다. 부의사관 승진 순서대로 고위공무원단이 되지 않은 경우는 많이 있다고 변명했습니다. 이들은 김 국장이 숨지기 전날 함께 저녁을 먹은 사실이 있다면서도 그 전에도 친분 때문에 고인과 종종 점심이나 저녁을 했다. 인사 발령 얘기는 나눈 바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날 정무위 전체회의에선 김 국장이 김 여사 사건과 관련해 외압을 받았다는 의혹을 놓고 야당 정무위원들과 유 위원장이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국장이 숨지기 전 이짐은 한국청렴운동본부 이사장에게 권익위 수뇌부에서 김 여사 명품 가방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하도록 밀어붙였다. 권익위가 실망을 드리는 것 같아 죄송하고 송구하다는 내용의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고인의 심리적 압박이라든지 스트레스라든지 그 원인이 김건희 명품 가방 종결 때문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전 권익위 부패방지국장 직무대리 사망 원인과 관련 당사자들이 외압이 있었다는 얘기를 안 하고 굳이 의결권도 없는 분한테 외압을 가할 이유도 없었다고 26일 말했습니다.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는 외압이 실제로 있었는지와 무관한 것 아닌가요?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걸 왜 권익위원장이 혼자서 독단하나요? 유 위원장은 이날 국회 여의도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전 권익위 부패방지국장 직무대리 A씨에 대한 사망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는 A씨 사망 이유와 관련 과도한 업무가 있었고 업무상 스트레스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한다고 말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신고 사건 관련 외압 의혹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된 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유 위원장은 현재로서는 특히 고인의 유족께서 그걸 원하지 않고 있다며 외압이 없었다는 발언은 제 판단이라고 말했습니다. 권익위는 외압에 대한 진상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권익위 부패방지국장 전담 직무대리 A씨는 지난 8일 오전 세종 아름동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그는 청탁금지법 관련 신고사건을 담당하는 부패방지국장 직무대리로 올해 초부터 근무하면서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헬기 이송 특혜 의혹 사건 등을 맡았습니다. 심지어 윤석열은 이 와중에도 일본의 나라를 계속 팔아넘기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6일 대통령실이 야당의 독도 지우기 의혹 제기를 괴담으로 치부하는 데 대해 도둑이 제발 저린가 보다, 거짓말도 정도껏 하라고 맞받아쳤습니다. 대통령실은 26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가 독도 지우기와 계엄령 준비에 착수했다는 의혹을 잇따라 제기한 것에 대해 국가 안보를 볼모로 사회적 불안을 야기해 얻으려는 정치적 이익이 무엇이냐며 적반하장으로 따졌습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민주당을 겨냥해 묻지마 괴담 시리즈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 대변인은 야당이 있지도 않은 독도 지우기를 의심하는데 그 저희를 묻고 싶다며 친일 프레임 공세와 정부 공격용으로 독도까지 끌어들이는 모습을 보면 과연 공당이 맞는지 국익을 고민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꼬집었습니다. 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에서 최근 전쟁기념관이나 서울시 지하철 역사에 독도 조형물이 잇따라 철거된 이유가 우연히 겹친 결과라는 말인가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전쟁기념관은 조형물이 노후해서 철거했다고 하지만 재설치 계획은 없다고 밝혔고 서울교통공사는 혼잡에 대한 대책이라고 변명했지만 실제로는 혼잡도 계산도 하지 않았다며 국방부 정신전력교재에서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표현하고 독도방어훈련을 비공개로 실시하고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해도 방치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윤 원내대변인은 독도 조형물 철거를 독도 지우기로 보는 이유는 이렇게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독도 지우기의 증거들이 있기 때문이라며 국민의 의심을 해소하는 길은 쉽고 간명하다. 친일 인사들을 즉시 퇴출시키고 정신전력교재 등 기존의 독도 기술을 다시 복원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대통령실 정혜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있지도 않은 독도 지우기를 왜 야당이 의심하는 것인지 저희를 묻고 싶다며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우리 영토 독도에 대해 거대 야당이 독도 영유권을 의심하는 게 더 큰 문제라고 비판했습니다. 언제까지 윤석열 김건희의 만행을 두고만 볼 수 없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해 끝까지 힘쓰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보태주세요. 감사합니다.